네, 류현진의 옛 동료이면서 다저스와의 노예 계약으로 동정하게 됐던 마에다 겐타. 나름 일본을 평정했던 에이스 투수였는데 투수 왕국 다저스에서 선발 보장도 위태로워지자 이번 시즌 트레이드를 요청합니다. 참고로 다저스는 류현진, 마에다를 떠나보내고도 뷰러가 부진해도 평균 자책점이 메이저리그 2위이고 팀은 최고의 승률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마에다 겐타는 미네소타로 가게 되고 미네소타는 유망주 투수를 다저스에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윈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미네소타와 마에다는 다저스에 매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는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1위를 다투고 있고 플레이오프 진출은 거의 100% 내인 상황이고 마에다는 팀 내 에이스로 우뚝 섰습니다. 다저스에서 평균 자책점이 3점 후반대로 4, 5선발급이었는데 미네소타에서는 1선발급이고 안정적인 선발 보장이 되니 마에다는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번의 등판으로 5승 1패, 평균 자책점은 무려 2.43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류현진이 지난해 29경기 등판하여서 2.32라는 메이저리그 최고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던 것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놀라운 성적입니다. 특히 12일 경기에서 마에다는 클리블랜드를 상대하게 되었는데 맞대결 투수가 현재 메이저리그 1위 투수 MVP 후보인 셰인 비버였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미쳤다고 표현할까요? 마에다는 7이닝 4피안타 7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하고 비버는 7이닝 8탈삼진 홈런 2방으로 3실점을 기록하면서 마에다는 승리 투수, 비버는 패전 투수가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 버렸습니다. 비버는 마에다 때문에 10경기에 처음으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마에다는 갑자기 구속이 엄청 올라가거나 새로운 구종이 장착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기량을 감독의 신뢰를 얻으며 안정을 찾더니 지금과 같은 성적을 거둔 것입니다. 류현진이 컨트롤 아티스트라고 불리지만 마에다의 컨트롤도 이해 못지 않습니다. 류현진이 패스트볼 평균 91마일 이상이 나오면 다른 구종까지 위력이 더해지면서 상대 타자를 쉽게 요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마에다가 현재 딱 그렇습니다. 마에다는 강속구 투수도 아니고 평균 91마일 패스트볼에 위력적인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으로 타자들을 상대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마에다는 앞으로 3번 정도의 등판이 남아있는데 현재로선 평균 자책점 부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럽네요. 마에다는 이를 악물고 경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에다가 미네소타와 트레이드 되었다는 건 그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순수 보장 300만 달러이고 나머진 성과급입니다. 많은 이닝을 소화해야만 최대 1,500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절대 아프지 않고 에이스급 투수 역할을 해야만 1,500만 달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그 이상 하면은 3, 4천만 달러를 받게 되는데 데뷔 2년까지는 그래도 1,000만 달러 정도까지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류현진이 돌아오면서 순위가 밀리게 되고 불펜까지 활용되면서 이닝 수가 줄고 연봉도 줄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월드 시리즈에서 활약을 해도 그렇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미네소타에 와서는 좋은 활약만큼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이번 시즌이 60경기가 되면서 연봉도 3분의 1로 뚝 떨어졌습니다. 추측상 순수 연봉이 100만 달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에이스 투수들보다 낮은 금액이 되죠. 출전 경기도 13경기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많은 이닝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이를 악물고 경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에다의 활약과 더불어서 미네소타도 플레이오프 진출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남은 경기가 엎치락 뒤치락 하다 보면은 포스트 시즌에서 미네소타와 토론토가 맞붙게 될 확률도 있습니다. 포스트 시즌은 지구에서 1, 2위 팀과 승률이 좋은 나머지 두 팀을 합쳐서 8팀을 만들어 1위는 8위와 2위는 7위와 이런 식으로 대진이 짜여지게 됩니다. 그럼 각 1선발인 류현진과 마에다가 맞붙게 되는 그런 그림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시아 최초의 대결이 되겠죠.
마에다 겐타는 일본 투수이면서도 한국 야구 팬들은 그의 선전을 응원을 하는 편입니다. 네. 류현진은 현재 3.19의 평균 자책점이 되면서 기세가 한풀 꺾인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3점 평균 자책점인데 팬들이나 저나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번 시즌이 좀 특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류현진이 넘버원이길 바랐지만 이웃나라 일본은 류현진 이상으로 잘하는 투수가 무려 3명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다르비슈는 타순 1위, 탈삼진 1위, 평균 자책점이 디그롬과 거의 차이가 없는 3위로 싸이 영상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싸이 영상은 꼭 평균 자책점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라면 디그롬이 평균 자책점에서 앞서도 다승 부문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시아 최초 싸이 영상이 다르비슈에게 돌아갈 상황입니다. 최근 경기에서도 1회 3실점을 하면서 무너질 줄 알았는데 그 이후 6이닝을 무실점으로 끝내는 괴물 투수가 되었습니다. 구속, 무브먼트, 컨트롤 모두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고 하필 내셔널리그 중부 지구가 가장 실력이 떨어지다 보니 더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시카고 컵스 팀 타율은 포스트 시즌 진출 예정팀 중에 꼴찌입니다. 그래서 한 전문가는 이번 시즌 싸이 영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마에다도 이미 류현진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메이저리그 아시아 최고 연봉 투수인 다나카도 소리 없이 강한 모습으로 게리콜 다음 2선발로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위력이 더해지면서 어느덧 류현진 바로 아래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인 투수들이 속한 팀은 모두 플레이오프 진출이 매우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코리안 메이저 리거들도 이해 못지 않습니다. 에이스 류현진이 속한 토론토도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능하고 0점대 평균 자책점 김광현의 세인트 루이스도 진출이 가능할 수 있고 최지만의 팀 템파베이는 지구 1위여서 확정입니다. 한국 선수들도 3명이 플레이오프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16개 팀이 올라가는 플레이오프에서 아시아 선수가 속한 팀 6팀이 오르게 되니 나름 뿌듯하죠. 이번 메이저리그는 말이 참 많습니다. 단축 경기와 더불어 다른 규칙들이 생기고 선수들도 루틴이 깨지면서 시즌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번 성적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록은 그대로 인정된다고 했기 때문에 팀들도 각자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9월 말이면 그 리그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류현진이 마에다 평균 자책점을 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남은 3경기 거의 무실점 해야겠죠. 이제부터라도 지난 시즌처럼 류현진이 자신감 있고 시원한 투구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류현진